제가 어떤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또는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이게 어, 인터넷상에 자기네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그 안에서 이렇게 곧바로 그 안에서 그 공짜 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다 대해서 외부 스마트폰이라도 외부 유선 전화 이런 데를 연결 구조를 갖추면 더 좋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애플과 관련해 갖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에게 기술 구조를 쇼핑을 해든지 이렇게 앱 같은 걸 탑재를 해가지고 쇼핑이나 이런 거 하는데 그것도 하시더라고요. 제 기술인데 제가 밖에 발언 제가 말씀한 사업 구조인데, 그리고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지적재산권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죠? 예.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 기술인데 사실 그걸 멋대로 그걸 사용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어떻게 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 그 무슨 외부 전화하고 연결한 구조 이런 것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또는 페이스북에서 자체적으로 제공을 하는 이런 그 전화망을 외부 스마트폰과 유선 전화 연결해서 할 수 있다. 이것은 제 기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용하든 말든 간에 제 기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 어떤 지적재산권, 사업 구조를 아이디어를 침범을 하셔서 자기대로 멋대로 하신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 보십니까? 참 신기합니다. 제가 얘기를 하면 조회수도 낮은데 페이스북에 마이크로소프트도 광고하셨죠. 마이스북, 구글 뭐 이렇게 네이버 이런 데도 광고하거나 국정원, 그다음 어떤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그다음에 관공서들이 서울시라든지 인천시 뭐 이렇게 이런 데서도 많은 그 광고를 하셨어요. 지방자치단체, 카이스트, 뭐 지적재산권협회, 주한미 대사관, 한 사람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많은 관공서가 들어올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관공서가 한국은행도 지금 하고 있죠. 한국은행도 하고 있고. 관공서가 수없이 저한테 광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하나라든지 하나 이제 천무 광고 하셨는데 수출됐고요. 우연일까요? 네, 하나 천무 광고, 뭐 LG 같은 거, 뭐 현대기아차 이런 데서도 현대기아차에서도 그 YTN에서 어떤 업체가 하시는데 자동차 배터리의 격벽 시스템을 해가지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일정 안정적인 환경. 일단 추우면은 약간 전기도 열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의 열을 뺏기면 그 에너지가 사라지는 거고, 그래서 출력 구조가 이게 전해질 구조다 보니까 출력가 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동 속도가 전기 이동 속도, 이온의 이동 속도, 리튬 이온의 이동 속도가 이렇게 느리다는 것에 따라서 그러면 이게 난방해 주면 된다라고 해서 격벽 시스템하고 냉난방 시스템을 얘기했고, 더울 때는 이렇게 냉방, 그다음에 추울 때는 난방. 그리고 지금 있는 현재의 배터리를 여러 개로 분할을 하면 한 개 잘못되더라도 나머지 걸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전기 차단시키고 산소 차단시키면 발화도 안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YTN은 어떤 업체가 이걸 하시더니 그냥 현대기아차에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석유 방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석유 방식으로 프로펠러를 돌리든가 아니면 전기 방식으로 프로펠러를 돌리든가 자외 연료를 틀리게 만들어 줘가지고 해서 돌린다는 거죠. 현대 기아차는 이렇게 자외 회전소를 틀리게 조향 장치 하셨는데 만약에 석유 방식으로 하신다 그러면 이건 전 세계에 있어서 대형 특허죠. 변속기가 없어지는 구조가 되니까요. 변속기가 없어지고 연료를 화목열 난로에 연료를 갖다가 적게 주면은 적게 타고 이렇게 많이는 많이 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게 주는데 많이 탈 리가 없죠. 그래서 석유라 할지라도 항공료가 되겠죠. 항공기니까. 그러면 적게 연료를 주면 그쪽 프로펠러는 덜 회전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뭐 양수기 같은 데도 고속, 중속, 저속 이렇게 해가지고 양수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연료를 양을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다른 변속기 방식도 하셔도 되는데 양수기 같은 것도 저속으로 빨아들이는 거, 중속으로 빨아들이는 거, 그렇게 믹서기 돌리듯이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연료 양을 통제해서 하는 것은 선풍기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전기 양을 틀리게 주면 되니까. 그 중에서 전기선의 굵기를 대중소 틀리게 들어간다든지 공급 구조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전기를 통제하면 되겠죠. 또는 수용 구조에 있어서 전구처럼 이렇게 60W, 30W, 15W짜리죠. 그러면 거기는 빛이 수용 구조에 있어서 아무리 많은 전기를 물론 그렇게 주는 사람은 없죠.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전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전기가 딱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수용 구조에 있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두 가지 방법, 공급 부분에서 또는 수용 부분에 있어서 전기를 자동화시켜서 속도를 조절하거나 뭐 자동차 같은 거는 이렇게 1단, 2단, 3단 이렇게 변속 구조를 갖추는데 변속기가 없어지는 구조가 내연기관차에서도 현대 기아차가 석유 방식으로 프로펠러를 두시면 변속기 특허내 변속기가 없어지는 인류 역사상 없는 특허 내셔야 됩니다. 저는 지적재산권으로 방향을 돌이켜서 수많은 기술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변속기가 없어지는 이 기술 구조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전 세계 특허 내셔야 되는데. 연료량을 통제해서 자유 회전수를 틀리게 하는 이런 조향 또는 속도를 틀리게 하는 이 기술은 제 전적인 기술입니다. 독일의 어떤 회사가 했든 현대기아차가 했든 이것은 제 기술입니다. 현대기아차도 다른 기술도 많이 쓰신 거 아니에요? 제가 플라스틱 창을 얘기했더니 YTN에서 보도 나오고 서울시에서 유리창을 뜯대시라고 비상벨 시스템 얘기했더니 또 서울시에 제페이스 광고내셨어요. 뭐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가지고 통신한다. 서로 부목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멀리 갈 수 있다. 이 방식은 레이저 광도 이렇게 서로 레이저 광의 사이즈를 틀리게 하거나 전력을 틀리게 레이저 광을 이렇게 들어가는 출력을 틀리게 하면 되죠. 전력을 틀리게 하면은 파워를 틀리게 한다는. 그렇게 하면 서로 부목 현상을 일으켜서 멀리 가고 각각의 정보를 담을 수 있다. 레이저 광통신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목 현상이라는 건 서로 의지하는 현상이 되겠죠. 서로 전파 간섭 없이. 그리고 A사 레이더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는데 서로 레이더 어떤 돔에 제한이 있잖아요. 면적에. 그래서 대중소 개념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제가 CPU에서도 코어 숫자를 대중소 들어간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카페시타하고 트랜지스타가 있는 구조를 그 면적의 제한이잖아요. 그래서 대중소 개념으로 들어가서 숫자를 많이 넣으면 많은 집적이 가능하거든요. 레이더 돔에서도 이렇게 대중소 개념으로 가서 TV 화소수도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가고요. 휴대폰 액정 화면에서도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다 많은 그 소자리가 들어가면 집적이 이루어지고 세밀한 어떤 표시를 할 세밀한 어떤 화면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보다 고화질이 이루어지게 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A사 레이더 같은 데서는 약간 영상 레이더로 작은 전파를 갖다 많이 숫자를 쌓아가지고 영상 레이더로 발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 구조를 가졌으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서로 파행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팀별로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가 묶어갖고 팀별로 쏘고요. 이것을 그래갖고 상대방 전투기에 맞으면은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한다는 원리를 따라서 강한 융합 현상이 융합 열 에너지가 생기는데요. 그걸로 상대방의 기판을 태우거나 조종사를 공격하거나 전투기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거기 안에 또 이 레이사 레이더 시스템 안에 전세기를 수백 전에 수천 조 번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현대기아차도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일종의 내비게이션은 좌표와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을 만들거나 맵 지도를 만들고 군사 지도를 만드는 건데요. 자신의 위치와 타인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다. 서로 통신 워키토키처럼 통신 구조를 갖췄다 그러면 그렇죠. 서로의 위치를 파악하는 택시 회사 같은 데서도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인터넷 망을 통해서 그것을 위치를 파악할 수도 있겠죠. 같은 프로그램 탑재해서 군에서도 차량과 차량 간에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다 그러면 앞에 도로가 있는데 딱 막혀 앞에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프로그램을 로켓토끼로 다 탑재하고 있으면 그 영상을 동시에 본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일종의 뭐라 그럴까 네트워크화 시킨다 그러나요? 차량 간에 아니면 전투기 간에도 가능하고요. 일반 무인 차량 간에서도 택시 회사에서도 이걸 사용할 수 있어요. 택시 회사가 어디서 움직이는지 정확히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녹음도 하고 영상으로 보고 범죄 구조가 일어났다 그러면 회사에서 신고를 112에 대신하거나 마이크로 경고해 준다든지 사진 찍어서 증거를 확보한다 이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거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 전파 묶은 드론 100대다 보내서 그러면 거기에 호출 번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이 조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밀번호하고暗号 방식을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삼성페이에서 이걸 쓰시더라고요. 현관문 비밀번호에다 이게 현관문 개폐 자물쇠에다가 비밀번호를 이렇게 전파를 쌓아가지고 비밀번호를 해갖고 여는 방식으로 그거 제 기술입니다. 네. 제 기술이 너무 많이 모든 것에 쓰이고 있어요. 조사해보면 우리나라 대기업에도 엄청 많이 쓸 것 같은데
참 안타깝고 카이스트나 이런 데서 발표한 기술도 제 기술이 저는 제 기술이니까 알아보거든요. YTN에서 플라스틱 첨부뿐만 아니라 비상벨 시스템도 그렇고 YTN에서 제 기술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런 부분도 제가 이렇게 지난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뭐 태양광 발전기였다가 어떤 전기 방식이 됐든 아니면 그 석유로 돌리든 뭐 수소 가스로 돌리든 간에 자동차 폭발 행정 방식으로 회전축을 돌려가지고 거기다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서로 원통형으로 서로 두께가 틀린 여러 겹의 어떤 어떤 뭡니까? 네, 연구 자석들을 이건 이제 모터 전 세계 모터 들어가는 데는 이 기술이 똑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전기를 생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그거 하시더라고. 다른 사람 모르지만 제 기술이니까 저는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기를 끌어들일 때 생산한 것을 도저히 할 때는 서로 그 전선 굵기 안에 하나의 전선 안에 굵기가 틀린 대중소라고 합시다. 구리선이 틀린 구리선을 만들어 주파수 방식으로 생산하고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를 송전하는 겁니다. 이것은 송전일 수도 있고 좀 유선 안에서 통신 구조가 될 수 있어서 이렇게 하나의 전선 안에 구리선의 굵기가 대중소가 틀리면 주파수 방식으로 멀리 송전하는 통신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광섬유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동축 케이블도 이 방식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송전할 때도 일반 뭐 한전 같은 큰 데서도 할 수 있지만 전원 공급기 안에서 A사 레이더 안에서도 뭐 이렇게 전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라 그러면 주파수 방식으로 변화하고요. 파워가 세지죠.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주거나 모터에 감기는 이런 구리선을 대중소 틀리게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강하게 회전하고 거기서 연구자석 결합을 해갖고 연구자석도 하나의 두꺼운 거 할까봐요. 서로 두께가 틀린 여러 겹 또는 같은 두께라도 상관없습니다만 두께가 틀린 여러 겹의 연구자석은 너무 파워가 세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방식도 들어가게 된다. 현대기아차 이거 쓰시면 이거 또 전 세계 특허인데 인류 역사상 없는 특허가 돼요. 저는 이제 지적재산권으로 발표하는 특허 제출이 약간 그렇죠. 놀라운 기술을 의학 기술을 만들었는데 안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적재산권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